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강제 매각 이런 소식 때문에 정말 전화가 많이 오네요. 농지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농지 전수조사에서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농지 전수조사 때 걸리면 정말로 강제 매각해야 되느냐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자 신문입니다. 이재명 농지 투기 강제 매각, 농지 전수 조사 과징금을 지시했습니다. 요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투기 대상이 됐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 뭡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가진다. 즉 농민만이 땅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있지만 농지법에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경자유전이 예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투기꾼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농지가격 상승으로 귀촌하려고 해도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한다 라는 농지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하라, 전수조사를 하라고 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의 순환시대입니다. 주택뿐만 만이 아니라 이제 땅에까지 이렇게 전가가 됐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땅이든 주택이든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부동산으로 자산의 가치가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과태료, 과징금, 강제 처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농지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10조를 보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이 있고요. 11조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 12조 처분 명령 유예가 있습니다. 이 10조, 11조, 12조를 보면 강제 처분 내용이 있는데요. 농지법 10조는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0조, 11조, 12조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제촌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30km 이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거나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걸리지 않았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지법 10조는 걸린 다음에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통지 의견 제출 또는 청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이런 것들은 번거롭긴 하지만 과태료나 바로 처분 명령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걸렸습니다. 1년 이내에 처분 의무 명령을 통지합니다. 1년 안에 처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그래도 미행하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처분 의무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또 안 팔았다 그러면 처분하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처분 명령 이후에 자경을 제기한다. 자경을 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 위탁을 해도 됩니다. 팔아달라. 농어촌공사에 팔아달라고 위탁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에 매수 청구를 해도 됩니다. 결국은 1년 동안 의무 기간이 있고 6개월, 1년 6개월 동안은 지금 농지법상으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내가 자경을 제기를 하면은 강제 처분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제촌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은 분들은 이제 전수기간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주말에 가셔가지고 잘 자라는 이런 작물들을 골라가지고요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말은 굉장히 무섭지만 강제 처분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조금만 준비하면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부정 발급한 경우나 뿔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불법 전용한 경우, 무단 임대
반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벌칙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형사적인 겁니다. 아까 그냥 농사를 안 지은 것은 이런 벌칙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농지법을 개정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 경자 유전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들고 나오면서 경자 유전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 하에 이렇게 전수조달을 하고 있으니까 손학비는 피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그때부터 농사 지으면 됩니다. 농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농지법에 대해서 차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강제처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